여러분은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점을 보고 판단하시나요? 겉으로는 참 좋아 보였는데,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순간, 다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돌변한 기억. 전남 순천에 사는 74세 김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 볼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내가 너무 믿은 게 화근이었더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 본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중요한 힌트, 사람의 성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신호 5가지 중 첫 번째, 바로 옷차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옷을 통해 많은 걸 드러냅니다. 실제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진행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옷을 통해 자기 정체성과 내면 상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패션계 거장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스타일은 말없이 하는 자기소개다라고 말했죠. 경기 수원에 사는 77세 김재호 어르신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옷으로 사람 판단 안 했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 꾸미는 사람은 꼭 뭔가 감추는 게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화려한 차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활발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성향일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는 타인의 관심을 의식하며 의도적으로 자신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는 사람은 책임감 있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높고, 늘 옷차림이 허술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무심하거나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왜 그런 옷을 입었는가, 그 속에 담긴 의도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무심한 차림인데 상사나 권위자 앞에서는 유난히 깔끔해지는 사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상대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조절하는 타입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비슷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원칙이나 일관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9세 조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손주가 친구 만날 땐 캐주얼하게, 면접 땐 단정하게 입는 거 보면서 이 아이는 상황을 잘 구분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렇듯 스타일의 변화는 곧 그 사람의 관계 태도를 반영합니다. 옷차림을 볼 때는 단지 색깔이나 유행을 보는 게 아니라 일관성, 상황 대처, 그리고 상대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옷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 나아가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자기관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처음 대할 때 말보다 먼저 느끼는 인상이 바로 이 겉모습이라는 사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일까? 겉으론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본심은 어떤 걸까? 경기 평택에 사는 72세 이정분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처음엔 다들 친절하죠. 근데 권한이 생기면 본색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맞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도 조금의 권력이나 우위가 생겼을 때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앞서 2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옷차림 겉모습이 아닌 그 스타일을 선택한 이유를 보는 것. 두 번째, 말버릇, 말투와 단어에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본심. 오늘은 그 3번째 신호, 즉 권력을 쥐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대학생들에게 교도관과 죄수 역할을 나눠주고 일주일간 생활하게 한 것이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점점 가혹해졌고 죄수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며 모욕까지 주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저 역할극이었지만 조금의 권력이 주어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실험을 이끈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시험대다. 이 실험은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직급이 올라간 후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68세까지 교직 생활을 하셨던 정재훈 어르신은 후배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교감이 되기 전까지는 늘 겸손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자리가 올라가니까 말투부터 바뀌더라고요. 평소엔 친절하고 잘 웃던 사람이 팀장이 되자 명령조로 바뀌고 사소한 실수에도 과하게 지적하며 사람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럴 경우 그 사람은 원래 착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 권한이 없어서 얌전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많아진 후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돈을 벌게 되면서 말과 행동의 여유가 아닌 우월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엔 함께 밥값을 나누던 사람이 이제는 이건 너랑은 안 어울릴 텐데라는 식의 말을 툭툭 내뱉고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농담처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보일 때 우리는 단순히 저 사람 변했네라고 넘기지 말고 힘이 생기자 저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건 아닐까 하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권력을 가지기 전에는 모두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뀔 때 자신이 우위에 설 때 그 사람의 평소 마음가짐과 타인에 대한 존중 여부가 진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시니어 세대가 오히려 더 많이 겪었을 겁니다. 회사에서, 동네 이웃관계에서 혹은 가족관계 속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겉으로 드러난 친절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천천히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소가 아니라 우위에 섰을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세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이 사람, 왜 이러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투가 변하고 태도가 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무례해지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하죠. 전북 익산에 사는 74세 박형식 어르신은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예전엔 나한테 먼저 전화하고 같이 국밥도 먹던 친구였는데 요즘은 자기가 돈 좀 벌었다고 나를 대하는 눈빛부터 달라졌더라고.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공감 능력이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돈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동안 감춰져 있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작은 권한만 쥐어도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총무를 맡았다고 해서 괜히 후배들 앞에서 으스대고 회식 비용으로 사람을 쥐락펴락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부산 동래구에서 69세까지 공무원 생활을 했던 김정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서 막내일 땐 늘 겸손하던 사람이 회계 업무 맡더니 갑자기 사람을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심리학자 딘 킨슬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권력은 사람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즉, 작은 권한 앞에서 오만해지는 사람은 더 큰 권력을 가졌을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직급이 올라갔을 때 말투가 바뀌는가? 돈을 벌고 나서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가? 작은 모임에서 총무 한 번 맡았다고 사람을 휘두르려 하는가? 이런 지점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가짐이 드러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권력은 인간을 드러낼 뿐이다. 평범할 때는 누구나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위에 섰을 때, 작은 힘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는 자리를 얻었을 때 더 배려하고 책임감을 가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순간 사람을 시험하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 차이를 알아채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람 보는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떤 신호일까요? 네 번째 신호는 바로 약속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가 아닌가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77세 유미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평소 성품도 반듯하더라고요. 작은 약속에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법이야. 이건 단순한 인상평가가 아닙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약속을 자주 깨는 사람은 관계 내에서 신뢰도가 낮을 확률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속의 태도가 문제일까요? 첫째는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취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미안해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봐요. 한두 번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이중 약속을 잡고 우선순위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미안, 급한 약속이 생겨서 먼저 갈게. 이런 사람은 언제든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꿉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득 중심으로 계산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는 말로만 약속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음에 꼭 밥 살게요.
이번엔 내가 준비할게요. 하지만 막상 중요한 날이 되면 연락이 끊기고 핑계가 늘어납니다. 이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상대를 실망시킵니다. 약속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신뢰도와 인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사람인가? 이중 약속을 자주 잡지는 않는가?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지는 사람인가? 독일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고립된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 그건 본성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에도 진심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신호는 단 하나. 다섯 번째 신호 갈등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신호는 타인의 성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오히려 남이 잘 될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엔 웃으며 지내던 사람이 막상 내가 인정받는 순간 미묘하게 달라지는 표정, 애써 던지는 농담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속마음이 느껴지죠. 실제로 미국 UCLA 심리학 연구팀은 질투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제대로 축하하지 못하며 결국 인간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산 기장에 사는 67세 최성복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같이 장사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단골도 늘고 지역신문에 소개됐을 때 처음엔 축하해주더니 며칠 지나니까 너도 한때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선 가슴이 참 서늘하더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처음엔 칭찬하다가 나중엔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와, 대단하네. 축하해. 라고 했다가 며칠 후. 솔직히 저건 운이지 뭐. 원래 너무 잘 되는 사람은 오래 못 가.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주는 말을 던지며 기쁨을 반으로 깎아내립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면 이런 말은 굳이 하지 않겠죠. 둘째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자꾸 비꼬는 사람입니다. 요즘 너 잘 나가더라.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보이겠지? 이들은 농담처럼 말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묘합니다.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 그 감정을 감추는 대신 미묘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셋째는 남의 성공을 자기 이야기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너 그거 됐다며? 사실 나도 그때 비슷한 기회 있었는데 말이지. 이렇게 상대의 성과를 본인 이야기로 포장하려 합니다. 정작 축하보다 나도 그 정도는 가능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성공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당신도 언젠가 질투의 표적이 되고 정신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당신이 잘 될 때 기꺼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칭찬 뒤에 불안을 주는 말을 섞진 않는가? 성공을 이야기할 때 본인 이야기를 굳이 꺼내며 흐름을 끊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누가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정년 퇴임 후 택배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72세 고영우 어르신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야. 그거 하나 보면 그 사람 마음 다 보이더라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불편해한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본성입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찬찬히 돌아보세요. 당신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다섯 번째 신호, 그리고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는 단순히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내면의 태도, 다시 말해 진짜 본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70세 박영선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은 본심을 숨길 수 없어요. 조금만 오래 보면 다 보여요. 말, 태도, 옷차림, 약속, 그리고 남 잘 될 때 태도. 그 다섯 가지만 보면 사람은 다 드러납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당신이 어려울 때는 누구나 함께 있어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겉으로 웃으며 칭찬하지만 마음속에선 당신을 잡아내릴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타인을 바라보며 판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도 우리의 말투, 행동, 태도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관계를 맺는 첫걸음입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의 시선 속에 남겨지고 있나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진심 어린 한 줄이 어딘가에서 고민 중인 누군가에게 커다란 위로와 방향이 될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당신과의 연결이 이 채널이 지속되는 힘입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